실제로 보면 균열된 권장, 네, 2월 1일자 해방군보가 보낸 침묵의 신호가 지금까지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이 2월 8일인데요. 자, 지금 시진핑의 딜레마는 이렇습니다. 바로 이 화면 하나로 그냥 끝나는데요. 여기를 강경 진압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무장봉기 내전. 이 게임에서 시진핑이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군부가 지금 열받아 있는데 이렇게 아직 탄탄한 북한이나 중국 공산당 체제 같은 경우는 군에서부터 이반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드라마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안녕하세요. 믿고 보고 믿고 찾는 채널 김상순 TV 김상순입니다. 시진핑 권력 투쟁 분석 109번째 시간입니다. 심층 분석으로 최근 중공 군부의 소프트 반란, 네, 어떤 일이 도대체 있을까요? 시진핑 권력의 균열이 시작됐다고 분석할 수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심층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좀 해보겠습니다. 현재 그 중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몇 가지 사항을 좀 보면요. 이 제목 하나로도 아마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권력의 균열. 네. 이 엄청나게 단단해 보였던 이 지금 현재 이 암석이 이상하게도 네, 이상하게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26년 중공 군부의 침묵과 저항 이런 내용이 지금 제목에 올라와 있죠. 어떤 내용이 좀 살펴볼 건데요. 실제로 보면 균열된 권장, 네, 2월 1일자 해방군보가 보낸 침묵의 신호가 지금까지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오늘이 2월 8일인데요. 자, 2월 초부터 지금 이렇게 나온 해방군보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핵심 요약에 보면 일단 그 해방군보라고 하는 거는요. 인민해방군의 군 기관지입니다. 예, 당의 기관지는 인민일보 그리고 통신사인 신화사가 있다면 인민해방군에는 해방군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텍스트 안에 보면 여기 지금 발표된 이 내용입니다. 이 텍스트 안에 보면 네 가지로 크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목에도 보면 텍스트 속에 숨겨진 쿠데타의 징후 뭐 이렇게까지 어마무시한 내용이 요약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엄청난 내용인데 첫 번째는요. 정말 희한하게도 후진타오가 집권했던 2011년 이때 발표했었던 4대 실험, 4대 위험 이 발언을 올해 와서 왜 갑자기 2월 1일자 군부에 해방군부에 이게 실렸을까요? 후진타오가 왜 귀환됐는지, 왜 이 소환이 됐는지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회적인 비판을 했는데요. 이 내용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군부에서 시진핑 지우개에 나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앙군사의 주석 책임제 뭐 이런 그 표준적인 충성맹세 문구가 완전히 소멸돼 버리고 있습니다. 이상해졌죠, 그죠? 그리고 군부에서는 이 한마디로 표현됩니다. 침묵의 저항. 예, 군부 충성 맹세는 골든타임이 72시간 3일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게 그냥 지났는데도 이 시간 동안엔 충성 맹세가 없을 뿐더러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기동훈련이 생겼는데요. 허난성과 산둥성, 안회성 이 지역에서 비정상적인 군사훈련이 포착이 됐는데 내부 위협에 대비한 방어적 기동 징후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네 가지를 오늘 분석해 드립니다. 사건 개요로 먼저 보면 숙청의 타임라인이 1월 24일 국방부에서 오후 3시에 발표를 했죠. 그리고 1월 25일부터 사설, 인민일보에서 인민일보도 그렇지만 그 해방군보에서 장유사를 맹비난하는 인민일보와 이게 뭐 인민일보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군부도 일부 그런 얘기가 나왔죠. 그리고 역사의 치욕이다, 철저한 충성이다, 뭐
기타 등등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1월 31일자의 논평으로 이렇게 보면 이게 자숙적인 비판, 뭐 다소 완화된 표현이 나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당기관지도 그렇게 변했고 군부는 뭐 강요에 의해서 약간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2월 달이 들어서면서 2월 1일을 기점으로 완전히 시진핑의 언급을 자제한다거나 뭐 아주 차분하게 지금 이러다 보니까 분석은 결국 통제권에 대한 변화가 감지된다. 뭐 이런 분석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더 살펴볼게요. 재구성을 보면 이를테면은 뭐 사건이 나자마자 그 다음날부터 뭐 이렇게 계속해서 강경한 비판 노조들이 논조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1월 31일까지도 그 주석 책임제에 대한 시진핑의 권위를 계속 강조하는 내용들이 계속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2월 1일부터는 완전히 갑자기 급감해버리고 시진핑에 대한 언급이 최소화돼 버립니다. 야, 그리고 핵심 부분은 이전에는 많이 나왔는데 장유샤와 류전예의 이름이 한 번 정도 나오거나 뭐 거의 안 나오거나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 이 그림으로 변화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강되고 있다는 게 보이시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암호 해독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해방군부의 2월 1일자에 실린 걸 보면 시진핑 이름이 없어요. 군의 중앙군사위 주석 책임제에 대한 부분의 발언이 있었지만 뭐 시 주석의 지위를 따르자거나 뭐 표준 충성 구호가 2442 이런 건데요. 사실은 시진핑이 모든 걸 다 장악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2442가 뭐 외울 필요도 신경 쓰실 필요 없고 그냥 시진핑을 2442라는 표현이 나오면 표준 충성 구호다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되고 이거 별로 안 중요해요. 뭐 시진핑 만세 이런 내용을 찬양한 거니까. 그래서 이전의 칼럼을 보면 시진핑 이름이 뭐 많이 나오죠. 근데 2월 1일자 칼럼에는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시진핑에 대한 절대 충성 사역을 거부하고 있죠. 군보에서는 표면적으로는 부패를 비난했습니다만, 그러나 시진핑에 대한 절대 충성 서약이 안 나오고 있다는 거죠. 결국 충성 문구의 실정은 뭡니까? 군부가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있다. 그것이 해방군부, 즉 군의 기관지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상중후에 대한 그 표준 충성 서약과의 대조를 한 걸 보면 이전에는 어쨌든 그래도 초기에는 1월 말에는 중앙군사위의 주석 책임자라든지 시진핑 사상이라든지 이게 몇 번 반복이 되거나 철저한 복종이라든지 뭐 이게 군의 부패는 역사적인 수치에 달한다라든지 그래서 시진핑 중심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2월 1일자에는 정치 정운이라고 하는 정치 공작이라는 명분 하에서 충성 코드가 삭제됐고요. 파벌 투쟁이 도구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후진타오의 네 가지 시험 그리고 위기까지도 언급이 됐고 개혁 개방 뭐 이런 내용들이 다시 나오고 있고 개혁 개방은 시진핑과 반대되는 얘기죠. 시진핑에 대한 언급은 단 한 번 정도에 불과합니다. 초점은 어디냐면 여기는 시진핑 위주지만 여기는 당과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면 뭔가 좀 심각해지죠? 더 상세히 좀 볼까요? 원래 이 숙청하고 난 뒤에 충성 맹세의 골든타임은 72시간입니다. 지나버렸죠? 3일 동안. 현재는 조직적인 침묵 상태다. 그렇다면 뭡니까? 태업 상태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군부는 시진핑에 충성하지 않고 태업 상태에 와 있다. 의미는 뭡니까?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는다. 시진핑 충성 맹세도 안 하고 장유샤한테 또 지지하는 것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중앙군사위에 즉 중앙의 권위를 무력화시켜버리는 거죠. 예. 그리고 더 치명적인 시스템 마비 공포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달라지고 있는 분위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볼게요. 자, 이렇게 많이 시진핑 만세를 외치다가 갑자기 이게 왜 2월 1일부터는 완전히 그 충성서약 공식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전에도 침묵을 하면서 어쨌든 언론에서는 비판을 했는데 예, 결국 침묵은 동의가 아닌 저항으로 봐야 되는 거죠. 예, 침묵의 통계에서 시진핑의 이름이 사라져버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암호해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면 4대 시련, 4가지 4대 위험 이거는요 그
22년 10월 달에, 이 끌려나가죠. 후진타오가 시진핑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돼서, 완전히 뭐 축출된 황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군보가 오히려 후진타오의 입을 빌려서 시진핑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 공산당식의 혹은 에, 한족들 특유의 이런 거죠. 예. 그리고 시진핑 체제 정통성에 대한 정면 도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이게 후진타오가 이게 2011년 7월 1일 날 중국 공산당 창당 90주년 기념사에서 이때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공산당을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가지 시험에 들어있다. 이게 이제 12년에 그 시진핑에게 넘어가잖아요. 12년 이제 말에 그 전해입니다. 그래서 집권에 대한 위기가 있다. 공산당 집권 위기. 개혁 개방도 지금 위기가 있다. 이건 부패 문제고 시장 경제에도 문제가 있고 외부 상황 환경도 문제가 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시험대에 들어갔다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시험대에 들어가게 된 동기가 네 가지 위험성 때문에 그렇다. 정신적으로 공산당이 부패하고 나태하고 능력 부족이고 이 말이 굉장히 그 포인트인데 이건 시진핑을 공격하는 말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이 말을 쓰고 있으니까 또 대중과의 공산당이 괴리되어 있다. 예, 소극적인 부패 이런 그가 더 심화되고 있다. 뭐 이런 게 얘기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실제 우리가 이런 개혁 개방과 시장 경제의 언급 뭐 이런 걸 보다 보니까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보면 결국 이제 이런 신호를 볼 수 있습니다. 이데올로기적 무기를 통해서 후진타오라는 이름을 빌려서 네 가지 시험과 네 가지 위험에 대한 걸 이용함으로써 그 안에서 담겨 있는 건 뭐죠? 시진핑의 현재 통치 능력 부족과 시장 경제 억제를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거다. 이 정치적 해석. 그리고 이 개혁 개방, 이 개혁 개방에 대해서 퇴행적 정책을 하고 있죠. 그리고 군 내부의 개혁 개방 후퇴에 대한 우려를 군이 걱정하고 있다. 이게 지금 덩샤오핑 체제로 가야 되는데 마오쩌둥 체제로 가고 있는 것을 시진핑을 비난하는 그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신호는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급격하게 충성 서약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예, 급격히 감소되고 있어서 이것은 이제 시진핑 1인 체제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있는 수동적인 공격, 즉 태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침묵은 결국 곧 태업이다, 저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인데 이게 이제 중국인들 특히 한족들은 이게 과거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배구라는 말은 사실 요 시진핑의 요 글자 한글 한문을 뜯어보면 여기 둘로 나뉘죠. 깃털 우자와 흰백자로. 그래서 이제 그 배구라는 그 파자가 되는데 글자를 이렇게 파헤쳐 보면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예전부터 이제 환우중생 그래서 깃털을 갈고 다시 태어난다. 이 의미의 이제 그 은유로 사용됐던 말이거든요. 이 습자가. 근데 결국 환우중생이 뭡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는 죽는다는 얘기죠. 즉 시진핑의 운명이 종결될 것을 예언하는 민간 전설이 이게 시진핑을 얘기하는 거다. 이런 게 있는 거죠. 이 배구라는 이 흰 깃털을 가진 새가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그 의미가 여기하고 그냥 소위 말하면 끌어다가 맞춘 거죠. 다시 얘기하면 환우와 배구 이거는 예언된 몰락을 얘기하는 거죠. 바로 이 시진핑이거든요. 죽어야 다시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 이제 추배도라고 하는 그 예견서가 있는데 그걸 이제 시진핑 시대로 이제 맞춰서 해석을 하는 거죠. 물론 이거는 뭐 그렇게 과학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시진핑의 필명도 배구였고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 세 번째에는 이제 이런 얘기까지 이제 떠돈다는 거죠. 그만큼 시진핑에 대한 불만이 많다는 게 은유적으로 표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모욕이다, 모욕. 배구, 즉 시진핑이 무능하다는 걸 나타내는 거죠. 능력 부족인 사람이 앉아가지고 되니까 결국 이번에 죽어나간다. 시진핑은 이제 몰락이다. 이런 이제
저주에 가까운 수사까지도 이 얘기가 민간에서 떠돌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충탑이라는 말이 이제 중국어로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검열을 뚫고 나온 저항으로 볼 수 있는데 뭐냐면 해방군부에서는 원래 이걸 다 2년 검열을 누가 합니까? 중앙선전부에서 하거든요. 그리고 서기처에서 하게 되죠. 그럼 이거 차이치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차이치 위에 시진핑과 차이치가 이런 것 언론들을 다 통제하면서 이걸 검열을 하게 되는데 이걸 검열하지 않고 중앙군사위 쪽으로 직접 이렇게 내려와서 군부에서 그냥 결국은 발표가 된 내용인데 노골적으로 시진핑을 공격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군부를 통해서 했는데 이 검열을 과연 차이치나 여기 차이치나 이런 쪽에서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냥 이렇게 그냥 타고 내려와 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이 체계도 당의 체계도 무너졌다. 왜? 당이 군의 그 행정이나 이쪽을 동원하지 않고 당이 간섭해서 꼼수로서 짱유사를 잡아갔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고대 위장술로 이렇게 해서 까는 거죠. 이 충탑은 탑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그냥 맨몸으로 거의 무방비 상태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성을 공격하는, 그러니까 거의 자살행위죠. 가미카제 같은 자살행위인데 이걸 이제 충탑이라는 중국의 그 온라인 게임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야, 그냥 그대로 무조건 우리 돌격하자, 막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일본의 가미카제라는 표현을 중국 애들은 이제 충탑이라는 우리 발음이죠. 충타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로 이제 한다는 거죠. 그만큼 무모하게 이렇게 그 군부에서 나올 정도로 저항을 했다. 이거는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결국 그 안에 사설, 논설, 뭐 기사 내용을 보면 개혁 개방과 시장 경제가 이제 거의 뭐 무너져 가고 있다. 왜? 누구 때문에? 얘 때문에. 시진핑 때문에. 능력 부족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누구 때문에? 시진핑 때문에. 그래서 총가속사, 엄청나게 빨리 달려가는, 그냥 페달만 밟고 가는 그거에 커맨더, 총가속사라는 별명이 붙어 있죠. 시진핑이. 그래서 의도는 능력 부족을 언급했고 현재 시진핑이 무능력한데 이런 자기 3년임 4년임을 위해서 이렇게 다 망가뜨리고 있다는 걸 폭로한 겁니다. 예, 이런 내용들이 이제 담겨 있는 거죠. 현장에서 이렇게 군부에서 즉 군부에서 나타난 것을 보면 반응은 첫 번째는 사라진 충성 경제와 골든타임. 뭐 지지 성명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체포 일주일 지난 다음에도 어느 지역에서도 지금 안 나옵니다. 이거는 거의 드문 현상이거든요. 이건 뭐 침묵은 곧 시진핑에 대한 거부 이런 거죠. 침묵은 곧 소프트적인 저항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이제는 뭔가 좀 달라졌어요. 이게 여기 지금 뭐 그 허난성하고 산둥성하고 안회이성 이쪽에서 이 공격 방어 훈련을 군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건지 군부가 이미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누가 하고 있는 건지 밝혀지진 않지만 군부의 이동이 계속 감지되고 있습니다. 제가 군부 이동이 감지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정상적인 허난성, 선둥성, 안회성의 비정상적인 기동 훈련이 되고 있다. 그래서 어, 분석가들은 가상의 적을 내부의 보안군 혹은 이제 시진핑 군대가 를 지지하는 군대가 이걸 방어하고 공격하고 뭐 이런 거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되는데 상세한 내용들은 어쨌든 안 나오고 있긴 합니다. 장유신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이미 뭐 전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나는 이거 구출을 이 안에 갇혀 있는 게 뭐 구출을 원하지 않는다. 그냥 난 이대로 있겠다. 그래서 군부가 장유샤의 위치를 파악을 했는데 이게 이제 그 북경 외곽에 있는 모 지역에서 이제 엄청난 그 조사를 받고 있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구출을 거부했다.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고 그래서 짱유샤의 전략은 스스로 인질이 돼서 아예 시진핑의 정치적 부담을 더 극대화하는 게 나와서 하는 것보다는 낫다. 즉, 옥중 투쟁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또, 그래서 죽이지도 살리지도 못하게 만드는 고육지계다. 차라리 그 안에 있는 게 낫겠죠?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시진핑이 에, 꼼수로 잡아가둔 장유샤에게 결국 찾아오게 만드는 장유샤의 그 고단이
이 전략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걸 만약에 구출해내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군부가 구출해내면 여기는 사생결단으로 시진핑 파벌도 그걸 막아야 되고 구출해서 나오면 결국 내전이 벌어지니까 그러면 이게 거꾸로 구출하는 순간 시진핑이 이걸 반란군으로 잡을 수 있는 그 명분을 주니까 장유샤는 안 나오겠다는 거고 안 나오면 전력적인 순교 혹은 희생 이런 걸 통해서 오히려 이열칠, 진흙탕 싸움을 유도할 수 있다. 즉 이게 안 나오는 게 자기가 오히려 더 유리하다. 결국 뭐 자기도 나이도 많은데 자기가 나중에 뭐 사연임을 맡고 영웅이 되는 게 낫죠. 군을 지킨 뭐 이런 영웅이 되는 게 낫지. 자기가 나와서 뭐 당의 인맥들도 자기가 그 영향력도 없는데 자기가 무슨 주석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장유샤의 판단은 이렇다고 이제 읽혀지고 있고 그게 오히려 더 시진핑한테 타격을 주는 게 낫죠. 예. 그리고 군도 지켜야 되고. 그래서 전략적으로 보면 골든타임과 조직적 침묵이 결국 지금 와서 보면 장효샤가 시진핑과 차이치의 꼼수에 의해서 잡혀버렸지만 류전리하고 장효샤가 잡혔지만 이게 오히려 성공하고 있습니다. 예, 골든타임 지났죠. 충성을 여기서 막 해버리면 장효샤는 그냥 실패가 되는 건데 어쨌든 뭐 꼼수에 잡혔지만 체포 일주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72시간을 넘어서 일주일이 지나도 이거 군 내부는 충성 맹세 안 하고 시진핑에 대해서 오히려 조직적 반대를 하고 있고 군부에서조차 해방군부에서조차 지금 그 무능력하다 뭐 이런 얘기를 후진타오의 옛날 얘기를 연설 얘기를 2011년도 얘기를 가지고 와서 반발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군 수뇌부사에서는 이미 암묵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예. 이게 뭐 시진핑한테 충성 경쟁에서 될 일이 아니다. 이 장유샤를 구출하거나 아니면 장유샤의 의지대로 구출하지 말고 조직적으로 저항하자. 데미지를 주자 이런 거지. 두 번째는 금방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뭐 대외 방어가 아닌 내부 급변 사태를 대비한 실전적 포석으로 이제 분석될 정도로 이 이상한 그 비정상적인 기동훈련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군부 내에서도 갈등이 많다는 얘기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보면 현재는 이 단단했던 게 내부의 분열로 인해서 공산당이 엄청 단단하고 뭐 1억 명이 넘고 당원이 공청단도 뭐 8, 9천 명 되고 또 소년 삼봉대도 있고 또 인민해방군도 있고 300만이 넘는 예비군까지 합치면 1000만 명이 넘습니다. 이런 단단했던 인민해방군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이렇게 단단했는데 이제 내부에서 완전히 되돌릴 수 없는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판단이 되고 이건 결국 봉합되지 않을 균열까지도 지금 보여지고 있다. 예. 그래서 2026년 2월의 사태는 단순한 인사파동이 아닌 연성반란, 예. 소프트 뮤티와 연성반란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단단해 보이던 붉은 반석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 이렇게 내부로부터 균열이 나오면서 깨지고 있다. 예, 그리고 후진타오를 인용해서 이 명분을 다시 되살려서 충성 서약은 실종이 되면서 결국 이런 군부가 이미 시진핑 이후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론은 뭐냐? 총구는 그럼 과연 어디를 향하는가? 원래 당의 군대잖아요. 이 총은 더 이상 시진핑의 손에 있지 않다는 거죠. 마오쩌둥이 한 얘기가 맞는 거죠. 마오쩌둥은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했는데 시진핑은 짱요샤를 몰래 꼼수로 잡으면서 권력은 당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을 바꿔버렸는데 다시 당의 총은 군대는 더 이상 시진핑의 손에 있지 않다. 즉 총구가 다시 시진핑을 향해서 결국 그 인민해방군이 권력의 중심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이 나와서 앞으로 계속해서 앞으로 어떤 반응들이 나오는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올해 지금 전망이 세 가지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는데요. 이게 갑자기 군권전쟁이 당권전쟁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했는데 이 장효샤가 체포되는 이 시나리오, 이 현상으로 인해서 엄청난 변화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궁정 쿠데타, 즉 내부 압력으로 인한 시진핑의 실각 혹은 허수아비화, 이게 완전히 이제 경착륙이 되는 거죠. 후진타오식의 강제 퇴진보다는 폭력적인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게 결국 자업자득이 된 겁니다.
자기가 안전하게 살인까지 하고 이렇게 하려다가 결국은 짱유샤를 잡는 것까지는 성공했지만 오히려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시진핑이 이겨도 이긴 게 아니에요. 예. 짱유샤가 져도 진 게 아니다. 자, 두 번째는 군벌이 할거할 가능성도 있다. 중앙 통제력이 상실되고 산둥성, 허난성의 주요 군구, 반독자적 행동을 개시할 수 있다. 이 전구가 아닙니다. 옛날 7대 군구, 예, 5대 전구로 시진핑이 바꿨는데 다시 옛날 7대 군구의 각 지역별로 군구가 산동 군구, 지금 허난 군구, 예, 안회의 군구, 이쪽 군구별로 찢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상 분열도 나올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어찌됐든 시진핑이 또 확 잡아서 북한식 공포정치로 이걸 다 잡아야 되죠. 안 그러려면. 다 잡아야 되는 그런 대규모 피해 숙청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 가능성은 제일 낮아 보입니다. 2월 1일 날 인민 해방군의 기관지인 군 기관지인 해방군부에 나타난 그 기사 내용을 분석해 보면 요 1과 2의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물론 이제 변화는 흐름을 따라 가봐야 됩니다만 그렇습니다. 자, 지금 시진핑이 딜레마는 이렇습니다. 바로 이 화면 하나로 그냥 끝나는데요. 호랑이 등에 탔습니다. 그러는데 내려올 수도 없고 내려오면 바로 잡혀 먹히고 계속 타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두 가지 길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군부가 이렇게 자기 말을 안 따라오니까 여기를 강경 진압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무장봉기 내전. 이 게임에서 시진핑이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군부가 지금 열받아 있는데, 이건 당과 또 군부 간의 그 세력 대결이 아니라 군부가 그냥 당을 그냥 이 군대가 동원되는 순간 바로 박살이 나죠. 아니면 타협을 해서 석방을 해줘야 되는데, 이 석방을 하게 되면 결국 짱유샤한테 주도권을 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친위 쿠데타가 실패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고, 그러면 레임덕은 그냥 바로 생겨버리죠. 장유샤가 그냥 있겠어요? 당에서 그냥 있겠습니까? 이 사람 바로 내려와야 돼. 결국 강경 진압도 어렵고 석방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두사미가 되어버렸다. 즉 시진핑의 권력자 이 시나리오, 즉 장유샤를 제거하는 것은 진퇴양난에 빠져서 바로 이런 상황이 됐다. 호랑이 등에 올라탄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인 천하의 종말이 결국은 권력투쟁에서 이제 시작됐다. 예, 단단하던 옥새가 내부로부터 깨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후진타오의 어록이 10몇 년 만에, 지금 15년 만에 부활이 됐고, 반시진핑 세력이 건재하다. 이게 드러난 거죠. 예, 해방군부에 후진타오 어록이 실렸으니까. 장유샤의 숙청 시도도 결국은 치명적인 자충수가 됐다. 그리고 군심은 이미 이반됐다. 예. 예측 불가능한 붕괴의 서막이 군심으로부터 시작이 됐다. 원래 그렇습니다. 혁명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군대부터 군을 장악해야 되거든요. 북한도 체제가 붕괴되려면 군에서부터 반발이 나와야 되고 중국 공산당 같은 데도 이 강력한 데도 물론 민중이 그 정별을 일으키거나 민라를 일으켜서 해외에서는 그런 사례들이 있지만 이렇게 아직 탄탄한 북한이나 중국 공산당 체제 같은 경우는 군에서부터 이반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드라마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자, 이런 생각을 이번 해방군부 2월 1일자를 가지고 해설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이런 상황들이 사실은 남의 일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예. 더더군다나 지금 친중파들이 이 국힘이든 더불당이든 국회를 점령하고 정부까지 점령해서 지금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중국 공산당의 붕괴, 군부의 붕괴 이런 것들이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올 텐데요. 계속해서 우리와는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 부분을 지켜봐야 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사순 TV를 시청해 주시는 많은 구독 동지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그 편집 후원 계속해 주시는 분들께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 추운 날씨에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방송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